자, 전국에 계신 점화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원정일 위원님, 또 박 소장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토요 경마 때 세바라는 이탈리아에 대해서 제가 좀 얼버무렸습니다. 미리 좀 조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장난 삼아서 세발에서 리을자만 뺀 거 아니냐 했는데 세발이보다 문세영이보다 7살이 어립니다. 87년생이에요. 꼬마입니다. 30살짜리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에서 페로비치가 데려왔나? 페로비치 후배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같이 뛰었겠네. 빅투아르도 이탈리아에 아닌가요? 빅투아르. 우리 국적은 뭐. 우리 양쪽에 우리 박 소장님이나 10년 차까지는 그런 거에 참 민감했는데 원정일 의원님은 그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제 적중에 대해서 뭐 그런 게 뭔 필요 있냐? 맞추는 게 장땡. 맞추는 게 장땡이지. 적중에 대해서만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입니다. 자, 8월 월말입니다. 8월을 마감하는 이제 마지막 주간의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1호 경마인데요. 총력전을 펼치면서 서울 거 11개, 부산 거 6개, 정복조 시즌4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는 원정일 의원이 5경주, 8경주, 박 소장이 4경주, 9경주, 임승진이는 6경주, 10경주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1300의) 6등급 경주입니다. 자, 2세마 경주예요. 모두 12마리인데 원정일의 시각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네, 토요경마에서는 일단은 페로비치가 뭐 오자마자 제가 알기로는요, 페로비치가 어제 지금이 목요일이니까 어제 온 걸로 아니지? 오늘 온 거죠, 오늘. 오늘? 네. 어제 수요일 내일 온다 그랬으니까 오늘 온 걸로 제가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뭐 오자마자 이제 말을 막 탑니다. 벌써부터 이제 20저지 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태워달라 저거 태워달라 그러는데 클린업 시크릿이라는 마필을 기승을 합니다. 이 마필을 좀 추천드리려고 좀 서두가 길었는데 발주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보강을 많이 하고 나온 느낌이고요. 데뷔 전에 11번 게이트 유승환 기수가 잘 탈 마음이 뭐 크게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라스트 걸음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 라스트 걸음을 다시 한번 뽑아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 게이트도 잘 잡고 나왔고 페로비치 안장에 게이트 잘 잡고 나온 5번마 클린업 시크릿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인기 1위가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믿음이 갑니다. 2번만 마스크. 데뷔전에서 3착 통과하는 순간에 뭐 직감적으로 다음에 놓고 사면 되겠다 느낌이 강하게 왔었던 마필이고요. 지난주 그 브리즈업 경매마 특별 경주를 통해서 2000쌀이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그때 경주, 그러니까 마스크가 3차 왔었던 경주의 수준을 증명해준 셈입니다. 상대 선행마들이 뭐 매니터버만큼 뛴다 하더라도 2000쌀 같은 놈이 없기 때문에 2등 안에는 마스크가 뭐 무조건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그리고 5번 클린업 시크릿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마스크가 저도 좀 느낌이 좀 와요. 데뷔전 때 목장에서 연락이 좀 왔더라고요. 이거 우리 목장에서 올려버린 말인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편성이 좀 세더라고요. 당시에 2000쌀도 있었고 매니터보도 있었고 그래서 진짜 또 괜히 막꼼수만 늘어난 게 아닌가 좀 걱정스러웠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번 마스크고 이번에는 뭐 2005가 뭐 제대로다 싶을 정도로 만들었고 또 1300으로 좀 늘어났는데 1200까지도 이미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던 말입니다. 거리적인 경험 면에서도 이번 마스크 저 역시도 한 표를 던지셨고 나머지 말 중에 이제 데뷔전 때 2착을 했던 8번마 피닉스 하트도 분명히 데뷔전 때보다는 더 뛸 조건이긴 한데 거리가 1300이라는 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망아지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안쪽에 3번 해우. 이거는 뭐 최성수가 마주인가요? 완전 노땅. 옛날에 최성수의 그 인기가요 탑10 맨날 1등 몇 주 연속 1등했던 노래. 남남. 네, 뭐 남남. 2절짜리 네. 노래가 많았죠. 해우. 뭐 어느덧 뭐 바람 불어 뭐 그런 거. 뭐 아무튼 해우도 애사롭지가 않고요. 저 뒤에 있는 일하나 럭키봉화도 지난번에 1300을 뛰면서 4등이지만 착차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말이고, 또 아까 우리 원정일이가 언급했던 5번 클린업 시크릿도 데뷔전에 뛰고 많이 좋아져 버렸고, 또 1번 막 크레모아 파워도 또 한센 자마로서 나름대로 또 기대치를 마방에서는 갖고 있고 빡빡할 것 같습니다. 조건도 1300인에다가 좀 빡빡한 상황에서 아무튼 저도 이번 마스크 쪽으로 한 표를 던지면서 일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의 12마리입니다. 또 원정일 기수습니다. 네. 원정일 기수란다. 원정일 연습습니다. 네. 두 마리를 딱 꼽아놓고 있는데 다 말해요. 다 해봐요. 다 할까요? 뭐 어차피 인기 맙니다. 뭐 두 마리 딱 보여주고 있는 2번과 8번. 그 중에 이제 걸음이 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2번 마킹 익스플로잇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익스플로잇 자마가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러한 힘으로 뛰는 꾸역꾸역 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단점이자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직전 경주에 어찌되었건 하늘의 스타라는 마필을 만나면서 앞선에서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여력을 못 보여준 아쉬운 3차권인데요. 자, 휘양 정말 오랜 기간 휘양을 갔다 온 모습치고는 굉장히 좋았다. 힘이 이제는 완연하게 찬 느낌입니다. 안쪽에 2번마 킹 익스플로잇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데뷔전 때 아니 복귀전 때 그런 말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시부 쪽에 그 골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휘양을 했다. 기시부가 어디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게 킹 익스플로잇이고, 이번에는 정상 주기에 더 뛸 일만 남았다라는 게 원정일의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정 듣습니다. 네. 거리적인 면에서는 이제 또 8번마 원더풀 잭팟에게 조금 하자가 걸리기 때문에 깜빡이라 하더라도 2배 뭐 이런 깜빡이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리 경험만 애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나 8번마 원더풀 잭팟 같은 경우는 일단 선두권이 빵빵한 데서 계속 경험을 치르고 있어요. 데뷔전 때 만났었던 초인마라든가 그때 뭐 더 로즈, 모니플라잉 이런 것들 다 기본 이상의 스피드와 끈기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번에 만났었던 매니바다 마찬가지입니다. 8번마 원더풀 잭팟이 이번에는 선입권에 조금 일찍 자리를 잡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번마 킹 익스플로잇하고 좋은 맞대결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2번, 8번 아마도 배당판에 인기를 모을 말도 아닌가 싶고, 나머지 중에 이제 그나마 좀 이제 2번, 8번에 좀 견줘볼 수 있는 애들이 1번 벨리문, 9번 베스트메이드, 그리고 12번 환해장성 이 세 마리가 대충 가닥에 잡히는데, 세 마리 모두가 지금 상태들은 괜찮아요. 근데 기본기가 좀 떨어지는 말인데, 그 중에서도 한 마리, 그러니까 2번, 8번 예외 대한 세력을 한 마리만 좀 제가 추천드린다면은 저는 8번 베스트메이드. 이게 지금 보여준 전적은 좀 미미합니다. 지난번에 4등 하긴 했지만 또 분량주로 타임으로 봐서는 타임도 좀 디디한 것 같고, 하지만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좋아지고 있는 단계라는 점에 대해서는 9번마 베스트메이드의 가능성까지는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고, 또 뭐 전기 변수의 여하에 따라서 열돌 환해장성이 외곽에서 기습적으로 뭐 선행에 목숨 거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역시 전기 변수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000m 5등급의 8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2번마 더 밀어붙여입니다. 마명처럼 진짜 또 멋지게 밀어붙여 볼 수 있는 조건이에요. 김우아 런치라는 마필의 이제 존재가 조금 걸리적거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같이 밀었을 때 뭐 진짜 이름처럼 밀어붙인다면 넘어갈 수 있고요. 못 넘어가도 1000m인 만큼 같이 그냥 힘 대결로 체력전으로 가더라도 2착 안에는 꽂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 네, 똑같은 조건에서 동시에 추입을 했을 때 4번마 우승 디자인과 7번마 초록마 두 마리의 마필이 동시에 추입을 했을 때 저는 7번마 초록마 쪽으로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에 뭐 더미러 부처랑 착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9마신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량이라는 카드를 좀 꺼내 들었고 직전과 동일한 상당히 좀 강한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마무리까지 좀 더 강하게 해놓은 상태예요. 직전에는 마무리가 조금 약해서 불안했다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마무리까지 강하게 하고 나오는 만큼 승급전 지난 6월 3일날 1등을 오고 승급전 두 번의 경주 어찌 되었건 강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해요. 자, 이번에 뭐 더미러 부처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붙일 한방 막건으로 7번마 초록마 말씀드립니다. 초록마. 근데 4번 우승 디자인은 추입이 아니라 선두권 아닙니까? 먼저더라도 저는 7이 이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4하고 7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아니 네, 왜냐면 추입 쪽으로 이제 가닥을 이제 추입 쪽으로 분류를 해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번 우승 디자인은 선두권에서 좀 있을 말이고 일단 7번한테는 열세다라는 게 원정일의 설명 같았고 나머지 중에 1번마 김호하 런치 좋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오랜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정상 주기에 1번 게이트입니다. 기본기도 저는 분명히 있는 말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좀 성질 급하게 먼저 한 타임 빠르게 노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더욱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배당이 나온다면은 저는 이제 5번 슈퍼펀치 꾸준하게 지금 능력발휘가 좀 덜 되고 있죠. 그런데 얘 역시도 지난번에는 한 2달 만에 나오면서 몸도 마음도 아니었고 또 이번에도 공백은 있지만 지난번하고는 좀 사뭇 틀려진 모습입니다. 굉장히 말이 좀 빠릿해졌고 그리고 갱기도 지금 확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주 거리도 1000m로 확 줄여버렸기 때문에 5번만 슈퍼펀치가 이 정도의 회복세라면은 저는 이 편성에서 최고의 복병이 아닌가 5번 슈퍼펀치의 복병 가능성까지는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조차 1경주입니다. 1000m 5등급 경주입니다. 널말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4번마 스웨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쪽 게이트 스웨그가 4번인데 1번, 2번, 3번이 스웨그한테는 발주 자체가 조금 밀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발주 잘 나왔습니다. 발주 잘 나왔는데 앞선이 뭉쳤고 그 뭉쳐져 있는 어떤 앞선을 넘어가면서 힘을 좀 소진을 많이 했어요. 자, 임성실 기수 직전에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진겸 기수 부담 중량 좀 올라갔습니다만 직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4번마 스웨그 말씀드립니다. 박수장. 5번마 영희시대입니다. 따라가서 잘 뛰는 기술, 그 능력을 조금 더 다듬어냈습니다. 직전 경주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기록도 많이 단축이 됐고 타임이 비슷한 마필도 있고 타임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기습이 되는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은근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주인데 5번 영희시대라는 마필 딱 놓고 봤을 때 여기서 하자 걸 만한 부분 전혀 없습니다. 해서 여기서 뭐 단승식 1.0배 이 정도까지는 또 아닐 분위기고 영희시대의 3연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5번 두 마리가 당연히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 또 이런 말들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스웨그라는 이 말 이 뜻이 참 재밌죠. 그거잖아요. 그 힙합 하는 애들이 막 그런다 그래요. 요새. 잘난 체하고 으스댈 때 스웩 뭐 이렇게 하는데 스웩은 근데 잘난 체하고 으스댈 성적을 지금 못 보여줘요. 10번 뛰면서 1등 1번, 2등 2번인데 저는 이제 이게 지난번에 대가리 인기마로 팔려고 부러졌던 원인이 그걸로 봐요. 흙 맞으면 좀 덜 뛰는 습성을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임성실이가 이제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강박관념 때문에 너무 오바스러운 말머리를 한 것이 페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외곽에서 좀 오바된 그런 경주 운영을 펼쳤는데 자, 이번에는 조건도 좋아졌고 또 빠른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얘 역시도 기본 스피드가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만 선두권에서 흙만 안 맞는 전개만 나온다면은
4번 스웨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고요. 1300의 5등급 경주 10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박 소장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지마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가 됐는데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1300m라서 그런지 뚜렷한 선행. 야, 이게 그냥 댕빨이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 안쪽에 1번마 고스트타운 정도가 있는데 저는 2번마 하이유레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에 경주 스타일 보면 야, 이거 조금만 더 앞에 붙었더라면 2차까지는 입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막판에 날라오다가 끝이 났는데 이 마필이 센 마필은 아닙니다. 물론 센 마필은 아닌데 1700m를 계속 도전을 하다가 경주 거리를 확 내려가지고 1000m에 출전을 하니까 힘이 좀 남더라고요. 근데 이혁 기수가 그거를 좀 컨트롤을 좀 못한 것 같아요. 힘이 좀 남았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직전과 같은 실수 어이없는 뭐 후차권의 어떤 라스트 날라오다가 끝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은 안 나올 것이다. 2번마 하이유레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번 고스트타운입니다. 얘가 지금 2번 들어왔죠. 10번 되면서 흙을 못 맞는 말입니다. 1번 게이트에 빠른 말이 없는 편성입니다. 원단 선행마가 없어요. 얘가 이찬호가 또 그걸 좀 잘 캐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적으로. 그래서 1번을 잡았습니다. 선행이 올인 들어갈 수 있고 또 경주 조건 그리고 경주 주로 상황상 1번마 고스트타운은 이번에 찬스를 맞이한 게 아닌가. 선행으로 1번 고스트타운을 보면서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사경주를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님 듣습니다. 1번 고스트타운은 스피드가 무난한 정도의 마필입니다. 대신에 스타트가 빨라요. 스타트가 빠르기 때문에 밀어서 순발력을 계속 증폭시킬 수 있는 조건만 주어지면은 편성의 이점으로 선행도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쭉 봤을 때 거세하고 나온 콜린 케인, 그다음에 개인 대염 걸리고 나온 또 장비 천복, 뭐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지을 수 있는 빼고 살 건지 받쳐야 되는지 주력으로 때려야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지는 그런 편성입니다. 이미 또 이제 설명이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만 고스트타운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선행 갈 가능성도 절반 이상이고요. 만약에 먼저 스타트를 고스트타운이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곽에 한두 마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다. 그 페이스대로 가면 됩니다. 가다가 바깥쪽으로 빼줄 수도 있고 공간만 찾아 들어가면은 이번에는 흙을 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7월 1일 같은 경주도 레이스가 좀 꼬였던 아쉬움이 컸던 경주입니다. 절대 부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6등급 1착 우승하고 올라왔을 때 조금 이제 경쟁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편성에서 놀 마필은 아니에요. 저는 1번마 고스트타운에 대한 우승 가능성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제를 깔고 1번 고스트타운의 전개와 맞물린 꼬리를 두 방 안에서 때리고 받치는 그런 전략으로 4경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박 소장님 포인트 1번 고스트타운이었습니다. 고스트타운 놓고 압축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경주고요. 1600의 4등급의 9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2번마 런스타의 존재감이 이제 눈에 좀 띕니다.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조건의 편성에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스피드가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폐활량이 좋거나 스태미너가 뛰어난 것도 아니어서 결국 이제 국산 4등급에서도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편성 골라가지고 때려 먹어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딱 좋습니다. 선두권이 아주 강한 그런 맛도 없고 느린 말들도 한 두세 마리, 서너 마리 정도 외곽에 포진돼 있고 하다 보니까 코스대로만 그냥 결대로 곱게 몰아주면은 이건 뭐 레이스가 꼬일 염려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한 2선 안쪽까지는 보장이 되고 운 좋으면은 선입. 그래서 2번마 런스타의 최적 전개에 점수를 좀 많이 실어줍니다. 완전. 네, 1600m라서 요놈을 좀 보고 싶은데 런스타랑 직전에 이제 같이 뛰었죠. 7번마 배달이
고수라는 마필. 하만식 기수가 이런 추임마에는 조금 약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조금 아실 거예요. 하만식 기수가 좀 앞에 좀 붙여놓고 선행 가는 마필, 선입 가는 마필, 이런 마필은 잘 타주는데 이런 좀 덜 쫓아가고 못 쫓아가고 하는 마필은 좀 약해요. 그래서 바로 임성실 기수로 교체를 해놨는데, 임성실 기수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선행보다는 추입이라는 단어가 좀 딱 떠오릅니다. 직전 경주 올라오다가 아쉽게 좀 걸음이 못 미치고 말았는데, 그때는 1400m였고 이번에 1600m의 거리라면 거기에 임성실 기수라면 7번마 배다리 고수가 올라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임승진이는 물론 현장 상황을 좀 봐야 되겠으나 내용이 확인된다면 이번 이 경주를 승부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말이 바로 1번마 최강 오피스라는 말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거세를 하고 이제 텀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상 주기로 나왔다는 건데, 단지 그 내용뿐만이 아닌 새벽 쪽이었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인,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이즈 등등을 감안했을 때는 이번에야말로 저는 찬스를 좀 맞이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 임승진이 판단과 또 안쪽의 내용이 맞아떨어진다면 이 경주는 개인적인 승부처로 한번 삼아볼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300의 5등급의 12마리인데 여기는 또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준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일단 박 소장이 방금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관심마로 1번마 즐거운 함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라온 승군마긴 한데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달까지 무려 한 반년 이상을 쉬어버렸습니다. 자, 꽁밥을 주구장창 먹었단 말입니다. 오자마자 지금 연타를 때리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바쁠 것 같습니다. 꽁밥 축낸 거 보완하려면은 계속해서 좀 가야 됩니다. 당분간은 가야 될 말 1번마 즐거운 함성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고, 박 소장의 시각 듣고 원정일의 준매인 내용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경쟁력을 지닌 세 마리가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좀 실망했던 마필 말고 2번마 수성 챔프 말씀을 드릴게요. 수성 챔프는 뭐 이번 경주에서 그렇게 아주 그 휘황찬란한 순발력을 자랑하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선두권이 일단 보장이 됐습니다. 보장이 됐고, 과거에 좀 꾸역꾸역 뛰는 맛이 있어가지고 영건 믿을 만한 그런 막권용은 아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6등급 이기고 올라온 다음에. 이제 직전 경주 해답의 꼬리로 들어왔을 때 모습을 보면 또 조금 더 변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자, 게이트 조건도 좋고 승부기 좋은 박어른 기수가 뭐 지난번 군대간 송재철이보다 못한 기량을 보일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준비 잘 됐고 코스까지 떨어진 만큼 이번 수성 챔프를 주력 막권으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준메인 승부처 5경주인데요. 맞습니다. 안쪽에 1번과 2번이 세게 팔려요. 그 가운데에 안쪽에 2번마 수성 챔프가 아마 배팅의 중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경주에 눈에 보이는 마필들 원정을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는데 수성 챔프는 놓고 안 갑니다. 수성 챔프는 후착 주력 마필이지 원정일의 쌍승식 축마 준메인의 가장 자신 있는 중심마보다는 못하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는 준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번마 수성 챔프 놓고 팔리지만 원정일은 후착 주력으로 돌려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성 챔프도 좋은데 더 좋은 말 준비해놓고 있다라는 것이 원정일 준메인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5경주 원정일이랑 함께 하십시오. 준비인으로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조차 3경주고요. 1200입니다. 3등급이 9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다음 이어지는 4경주하고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기본기를 갖고 있으면서 조금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었던 마필들 누구나도 욕심을 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저는 휴양 마필이지만은 이번만 스페셜 루키를 좀 주목을 합니다.
물론 이제 3번마 원더 월드 휴양 마필입니다만 이 스페셜 루키가 작년 3살 때 기대치로는 그래도 3살짜리 마필들 간의 잔치 속에서 한 건은 할 것으로 봤어요. 못하더라도 안말들끼리 뛰는 3살짜리 경주에서는 쉽게 이길 거라고 봤는데 너무 좀 연투를 계속 때리고 그래서 계속 나올 때마다 승부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일찍 마탱이가 가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지금 3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19주에서 이제 6조로 넘어와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훈련 내용이 상당히 빡빡하고 또 탄탄하고 받아들이는 내용도 괜찮습니다. 현등급은 분명히 쏴 먹을 수 있고 써 먹을 수 있고 돈벌이가 가능하다라는 거 주행 심사 다시 받으면서 확연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편성이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 야, 이 얼음공주가 굉장히 좀 계륵 같은 마필이에요. 선행을 갈 것 같아서 선행으로 추천을 하면 선행을 안 가고 좀 계륵 같은 마필인데 이번에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직전에 팬텀 블레이드가 외곽에서 취입 이빠이 때려가지고 경환이가 또 왔고 이 판타스틱 조이라는 마필이 강력한 선행으로 레이스를 이끌었던 편성인데 송규현 기수가 잡고 따라가면서 야 저거 뭐 선행 안 가면 자빠졌다라고 점을 딱 찍었었던 마필인데 야 걸음을 끝까지 유지를 합니다. 상대마라고 봤을 때는 뭐 큰 자유 스페셜 루키가 있기는 합니다만 직전 경주부터 굉장히 좋은 근성을 보여줬고 이번에 사토시로 또 교체를 해놨다라는 거. 자 어떻게 보면 직전 경주 조금 냄새가 났었다라고 봅니다. 5번마 얼음공주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7번마 큰 자유라는 3연타를 때리고 있는 말이 설명이 안 나오고 2번하고 5번 이런 애들이 설명이 나오는 이유가 7번마 큰 자유가 이제 이번에야말로 정말 상대다운 상대를 만나버렸죠. 더군다나 또 안말인데다가 안말인 큰 자유한테 부담 준다까지 올라가 버리고 또 편성까지도 근래들어서 가장 짱짱한 상대를 만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불안 심리가 분명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싶고요. 뭐 그건 그마저도 또 이겨내고 진짜 얘가 정말 또 온다면은 얘는 정말 이제 안말로서의 어떤 그 기대치를 크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진짜 검증이 될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번마 원더월도 KRA컵 때 처참한 패배를 당하더니 뭐 더비도 포기하고 농림부도 포기하고 외부 나가서 말을 좀 다시 만들어 온 상황입니다. 공백이 있지만 19조 말답게 여전히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까지는 짚어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고요. 1200이 혼합 4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 여기가 2세마 외산 망아지 편성입니다. 임승진이가 야심차게 자신있게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현장 가면 45점 마필 2마리가 참 고민스러워질 판때기입니다. 이 가운데서 6번마 문학 치프 뭐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직전 경주죠 분할 경주였고 역시 늦발이고 초반도 느리더라고요. 데뷔전 때 스타트가 아주 개떡 같아서 정말 실망을 했었는데 직전에도 스타트가 늦었습니다만은 옵니다 대가리. 1200m라는 점에서 여러분 좀 조금 좀 못 믿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또 상쇄시켜주는 등장 아니겠습니까? 스타트 아주 기가 막힌 패러비치인 만큼 6번 문학치프의 가능성은 계속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네, 하이올드 실버라는 마필.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이고 경주를 뛰었던 6번과 10번이 뭐 깜빡이를 형성할 수 있는 경주인데 물론 두 마리가 세 보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변수는 나올 수 있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3번마 하이올드 실버가 보여준 주행 검사 때 어떤 느낌은요. 이거는 1200m가 적정거리. 오히려 거리가 길면 길수록 더 좋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게 게이트 2번 달고 발주는 그냥 민기적 했습니다. 자, 몰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3코너 중반에서 4코너 내려가는 시점, 그 내리막 시점에서 보여준 그 탄력감이 직선주로까지 내려오는데 최근 들어서 망아지의 발걸음이라고 치기에는 조교를 해놓은 것도 그렇고
조교도 뭐 대충 해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3번마 하이올드 실버 좀 강력한 여러분께 원징을 추천 마필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혼합 4등급 2세 망아지들 간의 1200m 경주 편성, 좀 많이 편성이 되지 않은 그런 경주죠. 좀 뭐랄까, 좀 특이성이 있는, 좀 희소성이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인데, 여기 이 편성을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은 정말 빡빡한 편성입니다.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 다름 각 마방에서는 외산막 기대주로 키울 망아지들로 손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1번부터 12번까지 내용 없는 말이 없어요. 우리 말은 어때서 저런 말은 어때서 나름대로 다 기대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당장 성적으로 나오느냐, 몇 번 뛴 다음에 성적으로 나오느냐, 이게 이제 판단하는 게 예상하는 입장으로서의 관건이고, 또 실전 배팅하는 입장에서 관건 같은데, 자, 우리 원정일이 전 언급했던 3번 하이올드 실버 역시도 마방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소연이 언급했던 45조 말 6번 문학지프나 또 10번 플라잉 뮤닝 역시 당연히 마방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임승진이가 이번 6경주를 방송 준메인으로 잡는 이유는 철저하게 숨겨진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 주행검사 이거 봐서는 도저히 촉을 잡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내용을 들어야만, 그 내용을 듣고 주행검사 보고 조교 보고 경주 분석을 해야만이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갖고 제가 승부를 준비했는데,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체중인데요. 일단은 체중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해서 일단은 빠지면 빠질수록 좋아요. 많이 빠지면 빠져 있을수록 좋은 그 말 현장에서 확인하겠고, 또 번호상을 통해서 임승진이가 오픈을 할 것입니다. 왜 불었는지, 또 왜 현장에서 체중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 또 말을 처음 구매했을 때 그런 현장 상황까지도 임승진이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말,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 놓고 그놈 확인 후에 정말 내용과 판단이, 내용과 분석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놈 놓고 제대로 항구라 해버릴 작정입니다. 만땅의 배당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임승진이가 6경주를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이유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조차 4경주고요. 1203등급 8마리입니다. 원정이 듣겠습니다. 네, 4번마 최강 드림 말씀드릴게요. 승급전인데 액면이 좋다 보니까 또 팔릴 겁니다. 자, 그러나 입마필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필의 능력, 마필이 뛸 때 그 조교 때의 모습이나 경주 때의 모습이나 뛸 때 그 단단한 그 느낌, 끌고 가는 느낌, 다리 한 1완보 그 내디 듣고 내 차주고 하는 그 느낌이 이게 4등급에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휴양 갔다 왔어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휴양 가기 전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마필입니다. 자, 4번은 최강드림. 뭐 승급전이라 조금 덜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최강드림 뭐 이 정도 편성,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세게 보겠다. 4번 말씀드립니다. 박수. 8번마 쇼트 스톱 봅니다. 일단 뭐 4번 최강드림은 저 역시도 승급전이지만은 충분히 우승권에 근접해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는데, 4번을 축으로 저도 전제를 깔다 보니까 순발력 있는 마필, 지난번에 자빠했던 마필 눈에 보입니다만은 가네들보다는 그 선두권 싸움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페이스로 움직일 쇼트 스톱에 기욤배 같았다라는 게 상당히 좀 눈길을 많이 끕니다. 그래서 48 마권의 배당이 괜찮다면은 주력 마권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최강드림이 당연한 인기 1위로 팔릴 말인가요? 일단 자막도 그렇고 바람이 또 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드 플라잉이 또 팔리려나? 아무튼 최강드림은 저 역시도 훨씬 더 있을 말.
얘가 한 10달 가까이 외부 휴양을 다녀온 말 아니겠습니까? 10달 가까이 꽁밥을 먹어버린 말입니다. 그 공백 기간만 없었으면 뭐 2군에서 활약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군만하고 아까 우리 원종현 기윤이 승군만하고 좀 덜 팔려준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았는데 저는 덜 팔려주면 또 땡큐 같아요. 네. 덜 팔려주면 땡큐다. 네. 전혀 들어있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 혼합 4등급의 11마리입니다. 이번에는 원정일 먼저 듣습니다. 네, 7번마 피닉스 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승급전이라도 뭐 최근에 뭐 걸음을 보면 현장에서 뭐 강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요. 뭐 동틀대라는 마필 제가 뭐 말씀을 드린 이번 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4등급 이번 챔프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여유 널널합니다. 여유 널널해요. 뭐 그냥 잡고 뭐 앞서가는 느낌 굉장히 좋았고요. 7번마 피닉선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요놈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선두권의 그 낑겨뛸 마필 중에서 6번만 태양의 후예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상대 선발용 마필들과의 그 실전에서 비교가 되는 모습을 수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스피드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김덕현 기수의 감량 이점이 돋보입니다. 꼬마 기수라서 불안한 게 아니라 선두권의 핵심은 저는 6번만 태양의 후예라고 보고요. 조금 비비는 경합 상황이 나오더라도 마필 자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 도망가는 그런 오바질만 하지 않는다면 6번 태양의 후예도 상당히 좋은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번만 미라클 2예요. 이게 지금 4등급에 올라오자마자는 바닥을 쳤고 1700에서 그 뒤로 5번의 경주를 통해서 3등 4번, 2등 1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방에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재수없는 말이다. 상대가 약해도 3등, 세도 3등 정말 짜증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방 식구들이 그렇습니다. 마방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조교사, 뭐 팀장, 조교보, 또 관리사 이렇게 있는데 그 보여지는 성적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왜 3등이고 왜 2등이고 왜 9등인지는 평가를 안 합니다. 그냥 성적만. 근데 임순지가 봤을 때는 3등 최근에 했던 이유가 뚜렷합니다. 지난 6월 달에는 이 말이 바깥으로 좀 삐지는 끼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6월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안쪽에서 잘 탔는데 상대가 좀 셌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번호도 잘 잡았고 또 편성도 센 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해볼 만한 상대와 조건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3차기의 꼬리표를 때릴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4번 미라클 투유를 임성기를 건신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5경주입니다. 1400의 2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계속 지금 승급마를 말씀을 드려서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원정일이 좋게 보는 말 말씀드려야죠. 1번만 천하통일입니다. 자, 1등급 빙고라지오랑 병합을 하는데 뭐 빙고라지오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뭐 좀 꺾여 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여유를 보였어요. 1등급 빙고라지오랑 병합을 하는데 1번마 천하통일이 굉장한 여유를 보였다. 직전에 뭐 착착 없이 쥐어 짜내서 이번 경주 2등급 승급전에 있기 때문에 이놈은 들 팔리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러나 1번마 천하통일 원게이트의 2점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수. 네. 6번 우아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제가 방송에서 전복주 방송에서 또 우아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직전 경주 깨지는 거 보면서 깨졌다고 봐야죠. 일단 뭐 열심히 타서 빨리 탔는데 지니까 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6월달에 1,800m 간신히 2등 올 때만 해도 어쨌든 뭐 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시원하게 대가리 치진 못해도 우승이나 진비 없지 않느냐, 목 차이로 졌으니까 그거였는데 어떻게 계속 뛰면 뛸수록 한계치가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기 타임 그리고 걸음에 잘 맞춰서 레이스를 풀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고 있기 때문에 편성과 거리를 좀 변화 줘야 되겠다. 저는 지난번에 깨지고 나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마방에서의 진단도 비슷한 것 같네요. 거리 줄여 나왔고 대신에 아주 센 말은 없습니다. 직전 경주하고 비슷한 편성이기 때문에 6번마 우아 여기서는 뭐 뒤로 갈 일 없고 다시 한번 이빨이 들이댑니다. 1400m이기 때문에 우아를 한 번 더 추천드립니다. 저는 7번 그레이트송. 지난 6월 달에 순군전에 넉 달간의 공백을 갖고 나오더니 무기력했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임승진이 잘랐는데 그 뒤로 분명히 조금씩은 좋아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정상주기 출전이고 또 1군말 무조건 덮으라고 강한 병합을 하면서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뭐 안고 가고 또 잘라는 그런 8조 토마스의 말이기 때문에 임승진이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승진의 관심 많은 7번마 그레이트송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8경주고요. 1400입니다. 4등급의 12마리인데 여기를 우리 원정일 위원이 일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성적들을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도 있고 현 군에서 기복을 보이나 착순권 꾸준하게 와주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예요. 자, 먼저 안쪽에 2번마 너는 에이스도 게이트 조건 잘 잡았고 3번마 호카이주도 직전 경주 게이트 외곽에서 아쉬운 모습. 또 중간에는 좀 그렇다 치지만 뭐 8번마 스타파워도 역시 혼자 외곽으로 완전히 뭐 돌았다가 복귀 빵빵하게 나오는 마필이죠. 9번마 광말도 역시 승급전에 있는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고 인본 챔프도 역시 이동진 기수 발주만 좀 잘 나와준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마필. 컬러저 트러플도 역시 문세영 기수로 만장 교체된 그러한 마필들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드린 마필들이 현장에서 조금씩 다 팔려요. 여기 이 경주는요. 배당 자체가 최저 배당 자체가 10배당이 넘어갑니다. 무조건 10배당이 넘어가요. 그 가운데에 제가 중심만 딱 잡아드릴게요. 그 중심만 딱 잡아드린다라면 후차권에서 어떤 놈을 가져가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원정일 현장에서 그 중심만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후차권에서도 상태 하락된 놈, 상태 완전히 하락되어 있는 놈, 그리고 발주가 완성이 안 돼 있다, 아직도 좀 불안하다, 기수와의 호흡을 걱정하고 있는 놈, 뭐 그런 마필들 모두 다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갈 겁니다. 중심만에 대한 믿음, 그 믿음, 확고한 믿음 하나로 메인 경주 풀어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8경주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차 6경주고요. 1401등급의 10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네, 3번마 볼드킹즈 와야죠. 여기서는 와야 됩니다. 8번 연달아서 8번을 꽂히더니 그 이후로 한 5번인가요 지금? 연달아 6번 연달아 깨지고 있습니다. 전적 복승률을 그냥 계속 까먹고 앉았는데 어쨌든 그랑프리 우승 마필이에요. 그 타이틀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겨줘야 되고 직전에는 사실 1200m였다라는 점, 그리고 갑자기 2000m 뛰던 놈을 왜 1200에다 갖다 썼나, 이게 좀 문제였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깨진 겁니다. 출발 망쳤고, 그러나 못 따라간 것은 있지만 직선줄에서 못 따라간 만큼 직선줄에서 초반에 못 보여준 것을 보여줬죠. 무시무시하게 올라왔습니다. 1400m로 거리 늘어났고 페르디도 포모로이 수준의 페이스가 아니다라는 거, 볼드킹즈 이건 무조건 와줘야 되는 편성이라고 봅니다. 오늘 네,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4번마 우승 라인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5번마 천지파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승 라인은 일단은 휘양마하고 25주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까지 가져가겠습니다만, 천지파크가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 페르디도 포모로이의 어떤 흐름을 잘 따라갔고 2000 기수가 다시 한번 안장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가 1400m라서 될까 안 될까 좀 의심을 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마필은
따라가는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마필이고 끝걸음 자체가 완성도가 상당히 코너 2개짜리는 있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800의 7월 23일 경주는 기억에서 뭐 없으셔도 될 것 같다. 자, 5번 마 천지파크 코너 2개짜리는 요 정도 편성이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이는 이번 모닝대로를 일단은 적정거리 1400m에 대한 절대 강세를 보이는 이번 모닝대로 사이즈 여부를 떠나서 적정거리를 맞이한 이번 모닝대로를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고 네임밸류에서 좀 밀리지만 8번마 슈프림 매직이 선두권이 자빠졌을 때 막판 멋진 한 발이 통할 수 있는 또 그런 조건을 만났습니다. 52kg의 널널한 부담 중량 그리고 또 오경환이가 부산 가서 말 타는 거 보니까 추임만 쪽에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입니다. 워낙에 빠따가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8번 슈프림 매직까지는 이번 모닝대로와 더불어서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고요. 1700m 4등급의 8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또 박 소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 방송 메인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1호 경마 박 소장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이제 준메인 승부, 메인 승부 그 두 개 경주 외에도 박 소장 역시 1호 경마 때는 노림수 마필을 아예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배당 추천 경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또 약속을 드리는 그런 메인 승부 경주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적중에 자신도가 높은 경주를 제가 이번 주에 골랐어요. 좀 신경을 써서 8마리 뛰기 때문에 배당이 얼마나 또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같이 나왔었던 블랙포인트와 히비키 이제 같이 1, 2착을 나눠가지고 승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블랙포인트를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렸죠. 쌍승식 막권 들어간 게 참 결국 또 이제 병신짓을 하는 셈인데 블랙 포인트는 선행을 나가서 가장 안쪽으로 히비키는 가장 바깥쪽으로 중간에 대가리 팔리 정상만세가 또 블랙 포인트를 좀 가드해주면서 막아주면서 도와주면서 히비키를 조금 꼬이게 만든 게 쌍승식 막권이 뒤집힌 겁니다. 이번 경주의 선택은 뭐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 상황이고요. 8마리 뛰는데 제가 2년 동안에 쳐다본 적이 없는 뭐 송암스타 같은 마필도 이거 안 내보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조지고 내보낼 텐데 요번은 아니에요. 1번부터 8번까지 너무나도 박 소장이 지금 잘 파악하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적중에 대한 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가리 놓고 주력 때리고 받치기 하나 두 방 안에서 구경주 반드시 잡아드리겠습니다. 두 방. 네. 에서 반드시 잡아낸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박 소장님 준비한 에르조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700의 3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를 한 에르조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한구라를 해내야 되겠는데 일단은 지난 7월 16일 날 농림부 장관배 나갔던 3번마 와일드 썬더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8번 삼바 페스티벌이나 9번 나름의 영원 또 11번마 대보명가 이런 애들이 나름대로 배당판의 인기마로 팔려줄 상황입니다. 열두 스페셜 러너도 또 지난번에 3등을 했기 때문에 팔려줄 상황이고 특히 1번마 마중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능력이 좀 있는 말인데 그 31조 마방이 깨져버리면서 이 마방 저 마방을 전전해 다녔죠. 그래서 컨디션이 최근에 흐트러졌는데 이번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뭐 눈가면도 벗기고 또 뭐 다른 장구까지 좀 추가를 해가면서 성적을 끌어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튼 이번 마중물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인기마들의 현장 상황 이런 속에서 임승진이가 준비한 확실한 축마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말. 뭐 임승진 느낌뿐만 아니고 마방에서도 등짝에서도 이번만큼은 완전한 만땅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말. 그 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놓고 승부 들어가고 가는 거고요. 언급 드렸던 말 중에 정말 무늬만 인기마지 사이즈가 안 나오는 말들이
지금 언뜻 봐도 한 두세 마리, 서너 마리까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싸그리 잘라버릴 거예요. 싸그리 잘라버리고 너는 팔려라 나는 안 산다. 너 싸그리 잘라버리고 최대한 압축 들어가는데 노림수 축에 붙여서 한 마리, 두 마리, 한 세 마리, 네 마리 정도까지 한 세 마리 정도까지는 뭐 가능권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분석을 할 거고 또 당일날 경주 시작 전까지 모든 내용을 총 접수를 해서 완벽하게 매주된 막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한구라, 깔끔한 한구라, 우리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 8경주, 박 소장의 메인 승부 9경주에 이은 임승진의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막판에 정복조 멤버들로 인해서 아주 쏘더리를 쳐버리는 회를 쳐버리는 그런 이루 경마가 됐으면 하는 바람까지 아울러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400입니다. 1등급에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아이고 하도 오랫동안 말을 안 했더니 야, 직전 경주 너무 아쉬웠죠. 에이스 스피닝에 한방막권을 깼던 오버마 디플로매틱 미션이 출전을 합니다. 자, 직전에 이제 디플로매틱 미션을 좀 약하게 본 이유는 게이트가 워낙 12번 게이트로 밀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00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만났던 상대를 만났고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고 거리 또한 다시 한번 1400m이기 때문에 뭐 이찬호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는 만큼 오버마 디플로매틱 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님. 상당히 어려운 경주 같아요. 11경주가 역시 좀 추가 분석을 언급하면서 좀 더 추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고 제가 직전에 또 승부 경주로 적중을 해드렸던 4번마 브리그 연투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미 이제 정점에서는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과 조건 컨디션을 잘 살펴야 되는데 뭐 그런 점에서 이제 6번하고도 좀 비슷한 처지입니다만 저는 4번마 브리그가 훨씬 더 다양한 작전 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스도 좋고 해서 선입 내지는 취입으로도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 4번마 브리그 능력 우위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일단 막권용으로는 배당이 괜찮다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마필 현장까지 제가 좀 주시할 마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말 중에 1번마 큐피드 파워가 다시 지금 5번마 디플레매틱 미션하고 다시 지금 만나게 됐는데 또 1번을 잡았어요. 얘한테 1번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한테 1번은 별로 점수를 줄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토니오의 재기승이고 또 다시 한번 또 칼을 갈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테마 등극 역시도 지금 문세영이를 타놓고 있는데 1조의 사실상 대표만 아니겠습니까? 칼을 갈고 나서고 있고 편성이 좀 짱짱해진 감은 있습니다만은 또 등짝까지 문세영으로 보강을 시켜놨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8번마 광복 72번에 조시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는 넉 달 만에 나오면서 1800을 뗐는데 이번에는 정상 주기에 1400으로 거리를 내려놓고 마방 기대치를 좀 올리고 있다는 점. 9번 선봉은 이제 조시가 한풀 좀 꺾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정말 선봉 나름대로는 쾌재 조시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한풀 꺾인 느낌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10번마 클린업 빙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승군전에서 바로 통할 기량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11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8월 27일 일요일만 마무리했습니다. 남는 시간 동안 더욱더 보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